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아프신 것 같아요. 슬픕니다. 그래가지고. 문 대통령 당선 때도 탄핵 보궐이었기 때문에 그때 네. 목금이었거든요. 맞습니다. 2017년 5월 4일, 5월 5일 목금이었습니다. 그때 첫날이 얼마였어요? 그때 첫날이 11.7%였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이후 사전투표가 금토 일대와 비교해도 어떤 금요일보다도 이 수치가 높습니다. 예. 다른 대선들하고 비교해도 다른 총선하고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데 사전투표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어제 방송 끝나고 바로. 뭐 증거 영상 있습니까? 증거 영상이요. 네. 아 있구나. 네. 지금 사진. 왜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은? 이번처럼 투표가 빨리 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6개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 같은데 그 6개월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 투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미친 자들을 내 손으로 직접 끝장낼 수 있다는 데서 오는 일종의 안도감 혹은 타격감 그런 게 있어요. 맛 좀 봐라 이거더라. 그래서 새벽부터 달려가고 막 점심 거르고 달려가고 길게 싸대기를 투표로 날리고 싶은 거예요. 깜짝이야. 네. 그런 강력 펀치.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제 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민들 개개인은 이 내란 세력에게 당하기만 했거든요. 윤석열 탈옥했어. 막 싸돌아다녀. 저 영상 보면 막 스트레스 받아. 맞아요. 막 무서워. 공포스러운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외면하고 싶고 무기력해지는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새벽에 늦어서 뉴스 검색하는 것밖에 없어.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저 때.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 검색했죠. 네, 그럼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 손으로 싸대기를 날리러 가는 거예요. 국힘 지지자들이 몰려나왔으면 대구가 덮었어야죠.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유시민 작가 표현대로 어마어마하게 이겨야겠어요. 우리 일상이 깨져서 불안정한 지가 6개월이 됐어요. 소상공인들 그렇게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나도 사생활을 좀 누리고 싶어요. 24시간 낮에는 6명 밤에는 더 많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갇혀 지낸 이유가 있는데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습니다. 즉시 피신하여 만약 계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제게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인지 가늠하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할 일을 정리하였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제 발음을 신경 쓴 날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네. 단어 하나라도 잘못 받아 적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어쩐지.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침입을 하다 도주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그 외에 더 있습니다. 네.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어려웠죠. 네. 처음엔 솔직히 이게 가능한가? 어리둥절했어요. 만약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 한 장소를 공격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어느 장소가 북한에 의해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미국은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공개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과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군은 DMZ에 수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고 이 병력은 싸우다가 희생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없을 때 위장작전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병력이 죽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습니다. 여전히 위험이 계속된다고 말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김건희 씨가 OB, 올드보이, 기관에 은퇴한 요원들을 타는 OB에게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 그 독촉의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불완전한 제보이기 때문에 평상시라면 저 혼자 알고 있었을 내용인데 어제 윤석열 담화를 듣고 혹여라도 그 오비에 대한 독촉 전화가 사회질서 교란과 관련될 일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너무나 남편이 군 통수권자인 상황에서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공개하는 바이고요.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요. 저 단어 듣자마자 결심했는데 사회 질서 교란을 시킬 작정이구나. 2차 계엄의 명분으로. 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김건희 씨가 계엄 후 개헌을 통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자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었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믿고 있다고 하여 이 역시 어제 담화를 통해 본 윤석열의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로 보아 혹여라도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위험이 될 소지가 있다면 불완전한 채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계엄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김건희 씨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계엄 후에 김건희 씨가
자신은 통일 대통령이 곧 된다고 믿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실제 나중에 밝혀진 노상훈 수첩을 보면 헌법 개정, 재선 3선 얘기 나오고 중국 러시아 제도 연구라는 문구도 나옵니다. 중국 러시아 누구예요? 시진핑 러시아 푸틴. 장기 집권 아닙니까? 제가 받았던 당시 제보들 때문인데 다양한 경로로 죽이려고 한다. 돈이 얼마 걸려 있다. 전에 듣기로는 굉장한 액수였어요. 그 일을 누구한테 한다. 그 다양한 경로 중에는 때로는 사람을 직접 보내서 너를 대선 전에 반드시 죽인다. 그 말을 누군지 모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존재를 아는 그럴 만한 지위에 있는 오비도 아니고 현직에 있는 사람을 메신저로 보내서 하니까 제가 막 이명박 박근혜 거치면서 너 그러다 중단 소리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런 시도가 없었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 정말로 내가 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집을 나온 겁니다. 예, 유서를 쓰고. 저도 저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집에 가고 싶어요 이제. 제 구박받는 거 멈춰주기 위해서라도 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야, 진짜 죄송합니다. 야, 이번 김문수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1번입니다. 총체적으로 나눌게요. 또 1번이라고 나오고 슬픈 영상이에요. 슬픈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원래 블랙 코미디는 와. 슬프면서 웃기잖아요. 아, 본인은 정말 못 보겠어요. 아프신 것 같아요. 슬픕니다 그래가지고. 한두 번 해야지. 한두 번이어야 돼 진짜. 그리고 지금 짧게 봐서 그런데 앞 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발음도 못 알아듣겠어요. 네네네. 나 진짜 발음 안 좋은데 최근에 네. 발음이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저분이. 근데 뭐 건강에 문제 없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 슬퍼요. 물을 이상하게 많이 사용했다. 맞아요. 관저에서 나올 때. 그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다. 맞아. 2년 전부터 매달 800톤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그 전까지는 평균적인 수준이었다가 네. 2023년 6월 8일부터 갑자기? 8월 7일까지 갑자기 툭 튀죠. 1622톤으로 급증하고 저 2023년 6월 8일부터 팍 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평균이 그때부터 새롭게 유지가 되죠. 어떤 시설이 생겼을 가능성. 어떤 시설이 있고 물로 뭔가 씻어내야 할 상황 아닌가? 네. 겸손은 힘들다 김묘성이었습니다.